경상북도 경주시 황호동. 이 지역은 3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문화재 정비 사업으로 인해 시청에서 주민들의 집을 하나둘씩 사들이고 있다. 주변에 위치한 문화재인 천마총의 보존을 위해 몇 년 후면 이 지역의 집들은 모두 헐리게 될 예정인데, 하지만 십수년간 정성을 들여 가꾸며 살아왔던 집을 팔아버리지는 못하고 강제 철거 전까지 월세를 준 사건일인 박명숙 씨. 지난해 7월 의뢰인은 상대방과 보증금 1,000만 원에 사글세 25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한 달 후면 주겠다던 보증금 1,000만 원을 아직까지도 주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짓이야 이거? 이거 다 깨가 이거 뭐가 짓이 있어? 이거는 이렇게 안 돼서 뛰어. 여기 에어컨 유리면 좋겠는데 이거 다 쳐발라가 이거 못 박아가 이거 다 이거 뭐가 짓이야? 나머지 똥집 만든다 할까? 사람 불쌍하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사람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이런 식의 사는 사람이 천지 하늘 밑에는 이래가나 안 살 거예요. 너희 개똥집 차려 이게 뭐고? 들어 사람지 아이가. 나 언제 갔다고 반말이야. 채로 가는 집을 깨끗이 치우며 살라는 의뢰인의 요구에 상대방의 아들은 갖은 협박과 폭언으로 수차례 위협을 해오고 있는데, 들어오면 차 대놓으면 가슴이 철렁거려. 오늘 들어오면 또 어떤 행동이 나올까? 그게 두려워요. 자기는 돈도 안 주고 살면서 저렇게 나무 팔을 갖다가 시퍼렇게 이렇게 멍들어가지고 아들 29살 묻는 게 하고 한 방에 죽인다 크고 그렇게 말할 수 어떻게 있어요. 사람은 탈을 쏘고 인간의 도리가 있는데 집을 뺏으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봐서는. 보증금을 안 준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당장 집을 비워달라는 사건일인 박명숙 씨. 한편 상대방은 세입자 이주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뢰인의 말만 믿고 철거 대상적인 상대방의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알고 보니 세입자 이주 비용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이사시키기 위한 속임수였던 것이었다. 이유인즉 이사한 후부터 하자투성이었던 집 때문에 상대방 허벅순 씨는 화병까지 날 지경이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이게 사람 사는 집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지붕누수로 인한 습기 때문에 상대방의 집안은 곰팡이로 뒤덮였을 뿐만 아니라 하수구가 막혀 생활하수를 버릴 수조차 없는 실정인데, 의뢰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무조건 나가라는 말만 할 뿐. 비용이 나온다고 사람을 홀이 넣고 이사 와서 보니까 오만 하수도 다 막히고 문도 다 떨어져가고 비가 다 들어오고 문도 안 잠기고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고치달라 이러니 못 고쳐준다. 이기 싫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이라는 걸. 그러면은 이사 비용을 달라. 니를 이사 비용을 주니 지나가는 개를 주겠다 이러면서 그 말 안 되는 소리를 그래 하고 있어요. 집주인에게 속아서 사는 것도 억울하다. 하자보수를 당장 해달라는 사건 상대방 허벅순 씨. TV 생활법정 오늘의 공방. 철거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 사건. 법원에서 다루기엔 경미한 생활 주변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본법정의 판결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기초로 한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실제 재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 이 계약을 해지하자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과 지난해 7월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10개월의 계약을 했습니다. 경주에서는 1년이 아니라 10개월의 계약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한 지 지금 7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약속한 보증금 1,000만 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지도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훼손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당장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7개월의 이자 소득분 26만 3천 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상대방은 그 의뢰인 측의 요구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0개월치 250만 원의 월세를 지급을 했고, 의뢰인 측에서 집 수리를 하지 않고 하수도가 막혀 있고 비가 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집 관리를 또 집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우리 상대방이 살기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이주 비용이 나온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이사 올 것을 권유해서 우리 상대방은 그쪽으로 이사를 갔지만 이주 비용도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 수리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집을 수리해준다면 보증금을 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집을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상대방이 이사할 때 드는 이사 비용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반수로 청구합니다.
네, 그 상대방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에 상대방은 지금 보증금이 없어서 한 달 후에 보증금을 지급을 하기로 하고요. 월세는 10달치 250만 원을 선불로 지급을 했습니다. 의뢰인하고 상대방이 살고 있는 경주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10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돈을 안 받으셨던 겁니까? 그때 자기 아파트 네. 팔기나 안 팔리면 은행 대출 내가 1,000만 주기로 그래 약속하고 예. 7월 30일 날 주기로 하고 그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7월 말 다 돼 가갖고 이제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예. 안 팔리고 하니까 네. 한 달만 더 연기해 달라고 합니다. 예.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지금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의뢰인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11월에 또 상대방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내용 증명으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와 차용 증서 그리고 내용 증명을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게 맺었던 계약서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냈던 내용 증명입니다. 내용 증명에는 주소지도 있고 전화번호도 다 있고 법률사무소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상대방이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요거 체결한 건 맞습니까? 요 계약서대로 예, 맞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통보서 내용 증명으로 받았습니까? 예, 그거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 보증금을 처음 내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우리 상대방 아파트가 팔리면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려고 서로 합의가 됐었고요. 근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미뤄졌고 대신에 현금 보관증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집에 하자가 발생하자 우리 상대방 측에서는 집에 수리를 요구했지만 의뢰인 측에서 그걸 전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금을 낼 수가 없었고요. 우리 상대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보증금 문제뿐만 아니라 처음에 의뢰인은 6개월 정도 살면 반드시 이주 비용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같이 들으셨죠? 그 얘기.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처음에 6월 25일 날 우리가 원래 저분하고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집을 보러 왔을 때 이 앞집에서 집을 줄라 하는데 우리 일부러 식구 이주 비용을 많이 받아가라고 식구 많은 집을 연락해가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 6개월만 살면은 시에서 나오는 이주비를 1인당 150만 원을 자기들이 받아주겠대요. 150, 한 사람에 150이니까 이 집에는 식구가 많으니까 950 정도 나온다. 그것만 해도 1,000만 원 벌이가 나간다. 거짓말입니다. 액수라는 거는. 1,000만 원 벌이가 나간다. 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계약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 비용은 여기 경주 시민이면 전부 다 압니다. 수십 년 철거지기라고 문화재로 그거 되기 때문에 수리 못하는 지역, 원래 수리 못하는 지역인데 그래갖고 내가 자꾸 입이 말이 막히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 잠깐만. 그래. 여기는 1년 이상 살아야 이주비용 나올지 또 그건 또 상대가 진짜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지역이다. 이거는 의대가 시청에서 이 사람이 이주비용 줄지 그거 될지 그 시청이 정하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정하지. 내가 준다 안 준다 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되도 않는 소리입니다. 왜 이거. 간다고 집에 철거비를 받고 이사 갔다는 얘기를 왜 했어요? 옆집에 이사 갔는 사람 철거비 200만 원 받고 갔다며. 그래갖고 지금 150으로 내려갖고 150만 원 받는다고. 우리 6식구 하면 950. 그것만 해도 벌이가 나간다. 말도 안 했어요. 돈 둘이서 그런 말 짜서 안 했어요? 한 힘으로 두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의뢰인 측에서는 이주 비용이 6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나온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뢰인이 그 집은 살던 집이었고 철거 시기는 의뢰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언제 주겠다, 받아주겠다는 얘기조차도 할 권리가 없는 사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이주 비용이 나오지 않을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대방에게 마치 이주 비용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우리 상대방에게 그 계약을 유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이곳은 문화재 정비 보호구역으로 철거 대상인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주 보상비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현재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한 주민에게 실정을 들어봤습니다. 보면 쓰지도 못하고 사람 살지도 못하는 집을 세입자를 이용해가지고 집세를 받아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버텨가지고 집에 남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 온 사람들은 모르고 이사 와가지고 속는 사람들도 지금 몇 사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세를 그 원만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이사 오는 사람이 아니 없어요. 거짓말이죠. 다른 사람 살고 있는 사람 예, 없잖아. 철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주 비용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요. 그런 문제가 없다면 이 지역에는 그 사실 새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 하여튼 의뢰인이 이주 비용에 대해서 6개월 정도만 살면 나온다고 했대지만 의뢰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엔 의뢰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주 비용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황호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주시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이주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가 직원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이 건축물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우리 시에서 협의 취득하고자 매도 의사를 타진한 결과 의뢰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매입을 하지 못한 건축물로서 추후 의뢰인이 협의에 응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이주 비용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직 시청에서조차도 제대로 보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집을 팔지도 못하고 팔고 싶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대방한테 당장 이주 비용이 나온다면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철거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으셨으면 당장 그 담당 시청에 가서 자기가 살 집인데 언제 철거가 될 건지 혹은 이주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었고 그것은 정확히 자기가 상황을 알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은 세입자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상대방 이 당시 그 이주 비용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닙니까? 예. 계약 자체를? 예. 그러면 이주 비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주 비용이 나오든 안 나오든. 아니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그 이주- 이왕지면 이주 비용 받아 나가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래 건조를 했기 때문에 건조를 우리 했기 그 좋은 때문에. 기분으로 이사 왔죠. 아니 만약에 그렇게 건강한 적이 잠깐만 없습니다. 10개월의 계약 기간 내에 예. 이주 비용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6개월만 산다면 이주 비용을 나온다 해서 자기들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입으로 흘려놓고 안 하려는 건 된다고 아니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자기들이 만들어하는 말이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죠. 의뢰인이 이주 비용을 받아주겠다고 속여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건 상대방. 계약 당시 이주 비용을 받아주겠다고 합의한 적은 절대 없다는 사건 의뢰인. 과연 사기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인 것인가? 의뢰인 그 당시에 그 계약을 할 때 이주 비용 나온다는 것이 계약의 조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고. 아니지. 그리고 이주 비용 나온다 안 나온다 대상자 된다 안 된다 그런 그건 말 일 못하지. 우리가 얘기를 못합니다. 사실 그 이주 비용도 사실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대방은 10달 동안 살고 그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주 비용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큰 손해는 안 보겠다 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이주 비용 문제가 아니라 한두 달 지나면서 집에 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집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을 그 말씀해 보시죠. 네. 야 하다는 첫째 여름이니까 방충망 없이는 못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또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오염 그 악취 이 사람 살 수 없는 거예요. 문이 또 안 닫힙니다. 그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생활 오수와 이 세탁기에 쓰는 물이 오수가 돼가지고 뒷부분에 이 고여가지고 퍼내야 됩니다. 안 퍼내면 생활 오수든가 이 세탁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퍼내는 것도 자기들 수차례 봤습니다. 그래 보고도 이 지역은 철거되는 지역이니까 자기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답니다. 저분은 하자를 해주면 돈 준다 이런 말도 없을 거예요. 돈만 달라 하면은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욕을 하고 이래가 집을 세를 나 먹락하고 욕을 퍼붓고 돈에서 전세금에서 이야기를 못하도록 딱 아주 막. 예, 지금 의뢰인이 주장하는 것은 뭐 충분히 다 따라줬어요. 예, 다 사람이 따라주고 예. 하수도도 막히지도 않았어요. 왜 하수도 안 막히냐? 우리가 살면서 그만큼 막혀가지고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사실 그 지금 의뢰인의 주장은 일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들이 살 때는 괜찮았는데 어떻게 하수구가 한두 달 만에 그렇게 꽉 막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 이사 오자마자 바로는 정리하느라고 세탁기를 못 쓰잖아요. 네. 2, 3일 흘러갖고 세탁기를 쓰니까 그 물이 막
역류돼 갖고 완전 폭박수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 세탁기 물이 빠지면 그리 퐁퐁퐁 올라와요. 그런데다가 전번에 그 태풍이 왔을 때, 그럴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완전 배 띄우다시피 됐어요. 그래가 제가 퍼내서요. 그 비를 맞고. 사실 살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6개월이 된 지금에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쪽에 습기가 많은 것은 옥상에 방수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누수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집안의 대부분의 문은 형틀이 맞지 않아 잘 닫히지 않는 상태였고요. 하수도가 막혔기 때문에 세탁기 한번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건축 전문가에게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옥상의 방수 공사 비용하고 배수관 공사 비용 그리고 그 문짝의 수선 비용 합치면 한 180여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월세 25만 원의 집입니다. 거기에 180만 원 이상의 수리 비용이 나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고요. 이것은 집주인인 의뢰인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상대방 통상적으로 예. 이게 이제 철거 지역에 있는 집이라는 것은 알고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고 갔죠. 예. 그러면은 그 집의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아무래도 다른 경우보다 좀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상대방은 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 집에 가서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닙니까? 예. 네, 그런 때가 6월 25일 날 계약하는 날은 6월 한 30일 날 정도 되거든. 이사를 막 하고 근데 그때 여름이었어요, 날씨가. 여름에는 거의 문을 다 열어놓기 때문에 문 안 닫긴다, 사람이 생활한다는데 문이 안 닫긴다는 그 상식 외밖에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하수가 막혔다는데 예. 그 하수가 언제쯤부터 막혔습니까? 아니 바로 며칠 안 돼서인데요. 며칠 안 돼서? 예, 그 하수도가 막힌 게 아닙니다. 어디 파손이 됐어요.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내가 하수도가 많이 후배 보고 많이 했는데 두 군데 갔으면 두 군데. 파손이 물 되지 빠지는데 막힌 한 거 있으면 군데가 절대 아닙니다. 파손이 돼서 그리 물이 전혀 안 빠지는 겁니다. 우리 많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인에게 고쳐달라고 예, 몇번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까? 하면은 이사 가래요. 소차세를 안 우리 해달라 주니까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방세를 안 주니까는요. 그럼 지주 그런 거 여기까지 달라하면요. 왔습니까? 지주 달라하면 욕을 하고 막 억지로 사람을 시비거리 뜯고 하기 지어야지. 때문에 예, 예. 욕부터 먼저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 상대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같지 않은 상대를 안 했습니다. 김경환 씨, 거기 방 안에 들어와 봤어요? 안 들어와 봤어요? 배 쪽에 그 문 그가 서쩌르프 종이짝 같은 거 대놓고 거기에 사람 산다고 그거 놨어요? 바깥에도요. 그거 봤어요?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똥질만 바깥에 그 아까 처음 뜯을 때 하면 나왔지. 그건 완전 사수에 나가다 사람이 다 자, 돌아와요. 이제 놓고. 무리하게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하자가 너무 많아서 곤치 달라니 나가라 소리만 하고 거지더라 이 거지더라 길에라도 나가라 갈 데 없으면 나 갈 데가 없다 집에 없으면 못 나간다 이라이 길바닥이라도 나가래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 즉 계약 기간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우리 상대방에게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88년도에 집을 졌으면 15년, 16년이 된 집인데 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요. 아니 하자 발생했는 거는요. 저 사람이 자보고 문이 안 닫힌다고 확인을 했고 창문도 안 닫힌다고 확인을 했고 그래 이거는 이제 나무가 습기가 있으니까 불을 여면 다 겨울에 다 닫힌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창문은 안 닫힌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계약할 적에는 집을 싸게 주는 대가로 여기서 더 이상은 우리한테는 보이라고 고장이 나도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무슨 하자가 있어도 이야기 안 하기로 구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계약하기 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방충망을 해돌락하는 거 방충망 뭐 해준다. 그럼 자기가 안 들어오겠다. 그럼 들어오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또 들어오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3만 원 방충망 한다 하고 총 6만 원 드는데 네 3만 원 버텨도 여보시오.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우리 내 열쇠 줬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저가 자타카이 알지? 자고 난 뒤에 좋다. 공기도 좋고 좋고. 깨끗하고 좋다 하면서 그래가 그 이튿날 계약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방충망도
내가 아까 얘기했습니까 이거? 방충망. 방충망 또. 방충망은 아까 얘기했고. 예. 집의 하자가 굉장히 심각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 본인이 그 집 수리를 직접 해볼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요. 예, 어떻든가요? 예, 애기보다 뭐 배꼽이 크다고 이 집수리가 하수도 하는데 80에서 100여만 원 달라가고 곰팡이 옥상의 방수 문제도 80에서 100여만 원 달라가는데 세입자로서는 한 달에 25만 원 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주인인데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요청만 하면은 이사를 가래요.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의 계약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약 당시에 상대방한테 얘기하기를 이 집은 곧 철거될 집이기 때문에 네. 사후 일어나는 무슨 뭐 보수 문제나 이런 거는 전혀 해줄 의사가 없고 해주지 않겠다고 다치면은 당부에 이제, 말씀하셨죠. 예, 다치면은 뭐 살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나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안 해주기로 하고 월세를 싸게 놨어요. 상대방께서는 사람이 살 집이 못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18년 이상 그 집에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그 상대방과 수리 비용에 대한 합의를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월세입니다. 그 월세 25만 원, 10개월치 250만 원 한꺼번에 주셨지만 주변의 시대보다 매우 싼 가격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의뢰인 집의 시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은 대시 80평에 약 35평의 건평으로 지어졌습니다. 주변 시세를 비춰볼 때 비교적 낮은 사골세를 받고 있다는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 정도 크기의 독채가 방이 4개고 주방이 있고 마당도 있고 이런 독채를 쓰려면은 요 동네 시세를 봐서는 보통 1,000만 원에 한 350 정도 같으면 적정선 같은데 현재 세입자가 1,000만 원에 250 정도 같으면 좀 아주 싸게 있는 편입니다. 원룸 8평 내지 9평짜리가 달세가 30만 원 내지 35만 원 하는데요. 방이 4개다 주방 거실이 있다고 하면은 원룸 시세와 비슷해가지고 달세 30만 원 정도 가는 것이 2003년 6월 7월 시세는 아마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뢰인은 집세를 싸게 주었다고 하는데요. 싼 세가 아니지요? 예. 그 주위에 옆에도 물어보니까 저희보다 저 느르는 집이 20만 원 정도 받고 안 주고 사다고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고 하자가 너무 많아서 25만 원도 한 달에 달세 25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께서는 지금 보증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면서 집을 너무나 험하게 사용했습니다. 의뢰인 지금 그 상대방이 의뢰인 집이 어느 정도 살 때에 비해서 많이 그 망가뜨려져 있나요? 바깥에도 사시문인데 사수에다가 저게 뭐가 합판 발라놓고 또 합판 발라놓고 거기다 장판을 발라놓고 그거는 왜 얼룩덜룩하게 발라놓고 유리를 깨서 처음에 하면 나올 적에 안 봤지요. 해줬잖아. 사수에다가 조용히 좀 하십시다. 사수에다가 합판 발라놔놓고 또 합판 쳐놔놓고 의뢰인. 이렇게 집을 갖다가 아니 험하게 거기 들어가서 자꾸 사실 것도 아니고 보면은요. 철거될 거라면서요. 남을 보면은 자꾸 험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네. 집을요. 네, 그러면 임차인 왜 유리문을 안 갈아줘요? 예? 근데 유리문을 안 갈아줘요. 소논이가 제가 그래 했어요. 계약 당시에 집수리를 해주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건 의뢰인. 집수리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의뢰인에게 있다는 사건 상대방. 과연 집수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번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의뢰인 측의 증인으로 임대차 분쟁 조정 상담실의 박예순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저는 서울시청 임대차 분쟁 조정 상담실에서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 관계에 따른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주 비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네. 그 원래 계약 시에 명시돼 있었던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계약 위반 아닌가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계약에 따른 그 보증금 지급 약정이 있었으면은 네. 그 약정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철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주 비용이 나온다 한다면 예. 사전에 자기네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임차인이 예. 미리 알아보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지역이 문화재 보존지구로서 철거가 예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개월 기간을 약정하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 살면은 이주병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 번쯤 그 행정관청을 방문했으면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자신의 그러니까 주의의 소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구조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예를 들어서 손실 같은 예. 경우도 임대인이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하수구 같은 경우에 구조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뭐 잘못된 찌꺼기를 넣는다든지 예. 실수를 해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 이제 세입자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임대인한테 그 임차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통상적인 주의무를 다했을 때는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너무 험하게 사용을 했다거나 네. 음식 찌꺼기를 마구 버려서 막히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수리 비용이 들어갔을 때 네. 주인이 세입자한테 손해배상으로 일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상대방 측 반대 신문하시죠. 지금 우리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하수도 문제 그리고 그 방수 문제, 누수 문제 그런 것들을 고치는데 수리비가 예. 180만 원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월세 25만 원을 살고 있는 우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180만 원 이상의 집수리 비용은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아주 큰 부담이죠. 그 정도의 구조적 문제라면 우리 의뢰인인 집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그러니까 월세 조금 내고 살면서 수리 비용이 200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저희는 상담하면서 왜 그 비용을 지급하시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주인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인이 해주지 않았을 때 당장 본인이 사용 수익한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필요비니까 본인이 돈을 들여서 고치고 나서 그건 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증인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그런데 상대방이 원래 계약할 때부터 주기로 했던 계약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의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르면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 즉 5%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줘야 될 계약금 1,000만 원에 연 5%의 이자인 26만 3천 원을 계약 기간 동안의 이자인 26만 3천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뭐 지금이라도 의뢰인이 집을 제대로 수리만 해준다면 저희는 그 밀린 그 이자도 줄 의향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4개월 동안의 보증금 1,000만 원을 낼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개월 동안 살 수 있게 의뢰인은 집 수리를 해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것은 세입자인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임차물인 이 집을 사용하면서 원래 계약했던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편의를 봐줘서 의뢰인은 여러 달을 미뤘지만 지금은 보증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폭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고 또 이주 비용을 안 준다, 어쩐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해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살아왔던 동네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모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대방을 참을 수 없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당장 집을 비워줄과 동시에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법정 이자인 26만 3천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상대방 변론하시죠. 예, 우리 상대방은 의뢰인과 평소 그 인연이 있었고 의뢰인의 그 권유에 의해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 비용이 마치 계약 기간 내에 나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은 사실 이주 비용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주 비용을 기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계약 기간 4개월 동안만 잘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인데요. 의뢰인이 집 수리를 해준다면 우리는 4개월 나머지를 살고 보증금 1,000만 원을 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뢰인이 집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집 구주의 중대한 하자를 수선해주지 않은 의뢰인이 책임 때문에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 비용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반소로 청구합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쟁. 그 해결을 위해 TV사회법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공정한 해석과 명쾌한 판결로 시청자 여러분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학원을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해 그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보증금을 냈다면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취득할 수 있지만은 그게 없기 때문에 권리 취득할 수가 없다. 계약 파기 조건이 성립이 돼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는 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 알아볼 기간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지 이사 비용까지 주라고 하는 건 약간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 집주인이 임차인을 기만해가지고 만약 속여가지고 이주 비용을 받기 위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집주인이 당연히 집 수리를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사 비용을 당연히 부담해야죠. 이 사건에 대해 집주인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는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 68%,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32%로 나왔습니다. 과연 생활법정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진실을 찾기 위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마친 후 논의에 들어가는 3인의 재판부. 위원장을 해줬다 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내려지는데 이 사건은 그 상당히 특수한 그런 그 건물에 대한 그런 임대차 그런 계약입니다. 곧 철거가 예상되는 그런 특수한 그런 사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 집을 세를 놓았고 상대방은 또 10달의 기간을 정해서 세를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주 비용과 관련해서 그런 시청에서 하는 그러한 공공사업에 관해서 의뢰인은 이미 다 그 퇴거를 한 상태고 상대방은 여기에 들어가서 뒤늦게 1년이고 6개월이고 고생을 하면은 상당한 이주 비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그 동기에서 들어간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과연 그런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인가? 상대방의 주장처럼 이주비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소각되든가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여서 세를 놓았다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비슷한 그러한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예상해서 정상적인 그런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되었을 때 그것이 일반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연되거나 또는 연기, 취소가 됐다고 해서 그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또는 속아서 한 것이라고 취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고 집의 상태가 다소 낡아서 상대방이 그동안 받은 불편을 감안해 볼 때 의뢰인이 청구하고 있는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26만 3천 원은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의뢰인은 상대방이 집을 비워주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를 반환해줘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주비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됐었습니다만은 쌍방 간에 그러한 이주비가 나오리라는 사실을 예상을 하고 구체적인 어떠한 그 지급 시기 같은 것은 의뢰인의 책임도 아니고 상대방 역시 그것을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자체는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주비를 이러한 그 특수한 상황을 이용을 해서 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행태가 상당히 그 비난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 상대방은 이 가옥을 의뢰인에게 명도를 하고 의뢰인은 그 이사비용 50만 원과 그다음에 명도일로부터 남아있는 그러한 그 기간 동안의 월세를 반환해 주는 것으로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 가도 사람이 뭐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도록 참 마음속으로 빌고 싶지. 지금은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기서 안 끊으면은 내가 또 당하는 거를
뭐 세월이 흘러가면 어떤가 몰라. 지금 심정으로서는 여기까지 와갖고는 저 사람하고 지금도 부딪히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감정이 있더라도 지금이라도 앞으로 아직까지 다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서 이러고 사는 게 서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좋도록 지내고 싶죠.